전국 교육위원협회, 교육위원들이 이제 각 교육청들마다 교육위원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그 협회, 내셔널 스쿨 보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협회의 현재 CEO입니다. 근데 이 양반하고 회장하고 둘이서 같이 공동 서명해가지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거 말고 한 페이지 더 있는데요. 2페이지짜리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은 이제 아까 앞서서 저희가 보도해 드렸던 대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폭력 위협과 협박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방 법 집행 및 기타 지원을 정중히 요청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학부모들로부터 우리가 협박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아주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다칠 수 있는 이런 위험도 많이 높아졌다. 무섭다 이겁니다. 학부모가 무섭다. 애들 엄마 아빠가 무섭습니다.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지금 나하고 편지를 쓴 겁니다.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의 연방 법 집행 및 기타 지원,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연방 법 집행이라고 이야기하면은 FBI나 아니면은 이제 주 방위군, 아니면 이제 비밀경호원, 비밀경호부대죠. 이런 이제 특수한 유닛들을 보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금 대통령한테 학교 교육위원들은 뭐 교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교육위원들이 대통령한테 학부모가 우리한테 위협이 되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병력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냐 밥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느냐? 교육위원을 누가 뽑습니까? 학부모들이 뽑습니다. 학부모들이 뽑아준 사람인데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무섭다고 병력을 보내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멍멍이 소리로밖에는 저는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지경까지 갔느냐? 학교 안에서 그 비판적 인종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목소리 아닙니까? 이 목소리는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크기를 바라서 학교에 보내는 거지, 이상한 잘못된 사상을 어려서 주입받게 하는 것을 원하는 학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학교 보냈는데 초등학교부터 가가지고 배운다는 게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세상에는 남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단다. 뭐 내지는 아니면 네 스스로 생각해 봐서 자기가 남자이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고 생각이 되면 너는 여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가르치지 마라. 또 학교에 보냈더니, 뭐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인데 학교 보냈더니 미국의 역사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강제로 노역을 시키면서 산업화에 성공을 한 그렇게 해서 부를 챙긴 나라다. 처음부터 미국의 백인들은 처음부터 노예를 부려먹으면서 그 노예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이 미국에서 부를 일궜고, 그것을 지금 자손만대에 물려주고 있다. 부자가 계속 부자로 이어지고 있고, 노예들은 지금 계속 노예 신분은 벗어났으나 계속 노예 아닌 노예로 지금 세상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런 식의 인종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교육들을 받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야, 너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하려고 그래? 부모들 입장에서 봐서는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멜팅팟 이야기했던 나라입니다. 출신 성분이 어디든 간에 내가 이 나라에 와서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용광로 안에 내 자신도 녹아 들어가서 같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이제 멜팅팟의 개념이죠. 또 샐러드 볼, 이게 미국입니다. 내가 내 뒷 배경으로 있는 나의 출신 성분, 나의 민족이라든가 태어났던 국가라든가 이런 출신 성분, 문화적인 어떤 유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개성들이 나오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곳, 샐러드볼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조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이야기되어져 왔고,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갑자기 백인의 나라, 혹은 백인의 나라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우리 안 되겠다, 이제 흑인의 나라로 뒤집자, 블랙 아메리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처음부터 조화의 나라여야 했고 지금도 계속 조화의 나라로 지향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요, 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 서로가 조화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평화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래 이제 그 평화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없는 것, 싸움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조용한 게 평화가 아니라, 뭐 그것도 평화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평화인 것이고, 좀 더 적극적인 positive peace, 적극적인 평화는 뭐냐면, 긍정적인 평화는 뭐냐면 서로가 조화롭게 사는 것, 이것이 평화다. 마찬가지로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것을 지향하면서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올림픽 경기할 때, 뭐 88 올림픽 때였던 거로 기억합니다만은, 올림픽 경기할 때 각 나라 선수단이 입장을 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장합니까? 각 딱 맞춰가지고 북한에서 군 사열하듯이 착착 맞춰가지고 걸어가면서 줄 맞춰서 입장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입장을 다 합니다. 줄 맞춰가지고 각 딱 잡아서. 그런데 미국은 아주 자유롭게 그냥 다 각자 하고 싶은 자세 취하면서 그냥 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체는 열과 오가 다 맞지 않은 것처럼 뒤죽박죽인 것처럼 돼 있지만은 전체 뭉텅이는 그대로 다 움직여가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는 것 같은데 한 방향으로 다 같이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런 나라예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고, 뭐 너무 자유분방한 것 같고, 질서 같은 것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데 질서가 있는 거죠. 조화라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조화라는 질서가. 근데 그것을 지금 이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것은 다 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깨놓고 인종 간의 갈등, 그러면서 인종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저들은 그것이 인종 정의가 아닙니다. 그냥 인종 분열일 뿐입니다. 저들은 사회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 계층을 만들죠. 계급을. 경제 계급을 만들어 놓고 사회 정의, 왜 부자만 계속 부자여야 되느냐? 부자 돈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좋게 이야기하면 부의 재분배인데, 부의 재분배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의 재분배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부의 재분배는 법을 통해서 시스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과 공감대, 이 컨센서스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조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그냥 정부가 하는 프로그램화 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좌파 정권들이 그걸 잘 모르죠. 좌파 정권들은 정부가 뭔가 나서서 일을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자꾸 어필하고 선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사회 정의 일을 하겠다 뭐 이러면서 부자 돈 세금 더 매겨가지고 그 돈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라는 임꺽정 스타일의 정치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냥 대도가 되라. 정치하지 말고.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좋은 리더십이다. 이걸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접 돈을 만지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정부가 직접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가져다가 이거 직접 이렇게 막 나눠주고 하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대신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안 가진 사람들이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조화라는 단어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중간에 나서가지고 뺏어서 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한테 의지하게 되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를 견제하게 되죠. 정부를 견제하는 저 부자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자들은. 그리고 정부한테 의지하고 있는 저 가난한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도와줘 봤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도와줘도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조금 먹여주고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중산층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이 나라에 홈리스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홈리스가 밥이 없어서 홈리스입니까? 다 먹여주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쉘터들 다 있지 않습니까? 홈리스들이 뭘 먹습니까? 뭐 쓰레기통 뒤져서 먹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봉사단체들이 준비해주는 따뜻한 음식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고 거지한테 적선을 해줘 보십시오. 거지가 그 돈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까? 더 적선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뭐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야기인데 더 많은 적선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팔을 자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리도 하나 자르고 적선을 더 받기 위해서. 또 너는 왜 거지로 계속 살려고 하느냐? 근데 제가 들은 충격적인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나는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적선해주는 저자들이 덕을 쌓고 복을 쌓게 하는 거다. 그들이 선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다. 저들은 나한테 적선을 하면서 선행을 쌓기 때문에 내세에 부자로 태어날 거다. 다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다고 가난한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환경이나 시스템은 그렇게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의지 없는 사람들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줘 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그들에게 마약일 뿐입니다. 줘도 끝이 없는. 더 큰 걸 달라고 오히려 땡깡 부리는 마약이 될 뿐이다. 근데 결국에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일어설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질 않고 엉뚱한 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발하는 학부모들을 자기네들이 교육위원이 될 수 있게 본인들을 뽑아줬던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소리가 저들이 나를 위협하니까 바이든 대통령님 우리에게 경찰을 보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이런 개 같은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언제쯤 정신 차릴지 모르겠습니다.